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인 종목으로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 두 종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솔브레인 홀딩스가 상한가가 아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유는 뭘고 왜 솔브레인은 또 대신 가지 않고 이런지 한번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고 왜 이렇게 전액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지 엔캠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 가격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분석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솔브레인 홀딩스 한번 주가 한번 봅시다. 오늘은 1조 7천억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20.66배 퍼는 20.66배. 이게 이제 홀딩 컴퍼니 치고는 20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38,000원 했던 게 85,000원까지 약 2배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뭐 거의 좀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이 있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퍼러둥둥하니까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걸 누가 다 받았느냐? 개인이 받았다는 거죠. 개인. 결국 이 종목은 개인이 위너다. 개인이 지고 흔드는 거다. 모 셀럽이 유튜브 2차전이 아주 유명한 셀럽이 이 종목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했다는 표현보다는 추천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올라갔다는 것을 개인이 이 종목의 리더다 이렇게 수급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 사업 자회사인 솔브레인은 2조 1,500억 정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27만원대에서 있는 모습인데 언젠가는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매기가 솔브레인 홀딩스로 몰리고 솔브레인에 몰리지 않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이 뭔지 뒤에서 좀 다뤄드릴게요. 솔브레인 수급을 봐도 기관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하는 모습, 아마 저가이거나 아니면 공매했던 것들을 환매수하는 모습 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기관 투자가의 힘이 크게 발행이 되고 파워를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은 사업자회사인 솔브레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 이제 주주 구성을 한번 보면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면 정지환이라는 창업자가 75.64를 들고 있죠. 네, 정지환, 이매용, 머티리얼 파크, 정문주, 정씨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을 보면은 먼저 홀딩스가 31%를 들고 있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데 삼성전자가 이 종목에 대해서 5.62% 종목 이 포지션을 들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 종목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솔브레인 여러분들 판교에 가면은 솔브레인 그 사옥이 있는데 솔브레인은 협성회라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모임이 협성회인데 아마 솔브레인 사장님이 거기에 동진 세미캠 회장이죠. 네, 솔브레인이 아니라 동진 세미캠님이 회장이신데 솔브레인도 거기 그 맞은편에 바로 동진 세미캠이 있죠. 그래서 솔브레인 삼성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솔브레인은 지주사인 솔브레인 홀딩스는 솔브레인의 영업이익이 거의 70% 영향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흑사리 껍데기고 2차전지 둘 다 2차전지를 하는 거죠. 솔브레인도 전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홀딩스도 전액을 하고 있는데 주로 국내에 이러한 것들은 주로 솔브레인이 하고 해외나 이런 큰 것들은 홀딩스가 하고 있다. 같은 2차전지 전액이라도 서로 영업 커버리지가 다르다. 따라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해외 쪽을 커버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국내를 커버하고 있는 솔브레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홀딩스는 별로 내용을 볼 건 없으니까 기업을 분석할 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2차전지 전액의 해외 쪽에 큰 굿즈는 홀딩스가 들고 있다. 이 차이가 현재 가장 큰 차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솔브레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산업 이렇게 세 개의 큰 사업 영역 섹터로 되어 있는데 매출액 비중은 반도체 74%, 디스플레이 9%, 2차전지 15인데 결국 얘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 전액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 매출액의 70에서 80%를 차지한 것은 반도체 에천트,
식각을 할 때 사용되는 에천트가 가장 크게 사용된다. 주로 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뭡니까? 랜드죠. 그래서 동사는 랜드 비즈니스에 목줄이 매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천트는 공정 내 식각과 세정 이 두 가지 공정에 주로 사용하는 소재이다. 식각과 세정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반도체 매출액은 CMP 공정이 사용되는 CMP 슬러리, 이건 HBM이 좀 들어가죠. 또 증착에 사용되는 프리커서, 이렇게 중요한 소재 두 개, CMP 슬러리, 프리커서 이런 것들이 동사가 생산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 중에 하나이다. 굉장히 많네요. 에천트는 다시 불산계, 인산계, 초산계로 나누며 불산계와 인산계가 전체 에천트 매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한다. 초산계는 향후에 GAA,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가장 게이트 올 어라운드하고 3D랜드에 주로 사용된다. 비싼 건 초산계인데 주로 싼 불산계와 인산계가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초산계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많이 사용돼야 가격이 오르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자, 다시 동사를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지주사고 하나는 사업자 회사이다. 그런데 지주사가 사업사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 전해액을 하는데 국내 파트는 주로 솔브레인 자회사가 하고 해외 쪽에 가는 구체가 큰 것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한다. 첫 번째 차이가 여기서 일단 갈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를 궁금해하면서 분석을 한 이유는 전액, 반도체 쪽보다는 2차전지 전액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분석하는 건데, 그럼 전액주들은 전체적으로 지속 상승을 할 것인가? 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먼저 엔캠이 치고 올라갔죠. 5조 7천억까지 매출액이, 시총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퍼가 4100 이를 정도로 거의 49,000원, 5만원짜리가 33만원이 됐으니까 5, 6, 36배가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가격의 모습을 보이죠. 거의 한 달 만에 6배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엔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캠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먼저 이제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거의 해봤자 약 200, 300억 정도,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영업 실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0억인데 매출이 44조, 5조가 되었다. 그러면은 거의 100배 가까운 퍼인데 이게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 종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미래 가치인데 어떤 미래 가치가 동사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뭉뚱그려서 전액이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원인을 봅시다. 해당 종목의 급등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IRA 내 해외 우려 기업을 FEOC라고 그러죠. 해외 우려 기업의 세부 지침을 통해서 중국 기업이 미국 생산된 전기차에 소재와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국내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먼저 양극재가 혜택을 받았고 이제 소재 업체 중에서 그나마 혜택을 받는 게 바로 전해액을 만든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장사인 얼티엄 셀즈의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분리막과 전해액 밸류체인 중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밸류체인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얼티엄 셀즈에 들어가는 분리막과 전해액. 이번 폭등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였다. 개인은 올해 들어서 앵컴의 주식을 2,746억 순매수했다. 셀럽에 아주 강한 입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작 1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합쳐도 전체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앵컴에 강하게 붙었습니다. 에코앤드림, 솔브레인 홀딩스도 같은 기간에 개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앵캠을 따라가지는 못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액의 상승을 보는 시각은 이제 당연히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먼저 긍정적인 시각을 한번 봅시다. 2차전지 산업이 올해 1, 4분기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이건 긍정적인 시각이죠. 바닥이다. 특히 테슬라가 주가를 반등하면서 전기차 관련주 전반에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다. 테슬라가 200달러 깨지면서 바닥으로 찍다가 지금 다시 살짝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이 흐름이
영향을 좀 미쳤다.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액됐던 1차 전지 밸류 체인 중에서 분리막과 전해액의 노또가 맞은 거다. 관련 종목의 12개 선행 주당 수익 EPS는 급격한 하향 조정에서 서서히 또 벗어나고 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의 영업이익인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이야기를 하는 긍정적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다. 수출 물량 상승을 저점 시그널로 판단하는 동시에 FEOC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양극재 업체 내부에서 차별적 성장이 나타났다. 그렇죠. 예, 아까 FEOC 이야기를 했죠. 네, FEOC 이야기를 했는데 FEOC는 내 우력이요. IRA 내에서 내 우력이요. 이것을 세부 지침을 봤더니 정말 미국에서나 그 다음에 뭐 FTA를 WTO에 협약했던 나라들 미국과 이런 관련된 기업들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추리다 보니까 엔캠하고 그다음 솔브레인 홀딩스가 눈에 걸렸다는 거죠. 네, 그물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FEOC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왜 솔브레인이나 반대로 첨보 같은 기업들은 여기서 빠졌느냐, 대신 엔캠과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기업만 날아가느냐. 먼저 우리가 2차전지 가격을 보면은 이게 2차전지 전체 가격이면은 양극재가 36%를 차지하죠. 음극재가 전체 2차전지 가격이 13%, 전해액이 14%. 이 전해액은 크게 첨가제와 전해질과 유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첨보 같은 기업은 이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이다. 전해액도 아니다. 그런데 엔캠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전해액을 만드는 거죠. 전해액은 첨가제하고 전해질하고 유분을 섞은다. 육불화 인산리튬이 바로 전해질에 속한 거죠. 첨보가 만드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뭔가 IRA법을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간단히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전해액은 이 전해질과 우리가 보통 리튬륨을 많이 육불화 인산리튬, 유기용매, 첨가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첨보의 실적인데 첨보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에 생산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게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해액은 14%나 되는데 전해질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2% 이하짜리는 어디서 만드는지를 되게 발라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2026년에 세부 규정으로 연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전해액을 만든 회사는 보조금을 받지만 전해질을 만든 회사는 IRA법에서 벗어나는 소외되는 그러한 모습이 최근에 첨보와 그 다음에 엔캠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첨보 실적을 보면 2024년에 136억밖에 이득이 안 나는 모습, 실적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실적을 갈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전해액을 만드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전해액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이게 솔브레인과 큰 차이점이다. 이 전해액이 IRA법에 속하면서 FEOC에 벗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모 유튜브 셀럽급의 힘과 함께 올라갔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네, 이제부터가 85,000원, 1조 7천억인데 이걸 과연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85,000원 넘어서는 일단 50%는 매도를 해라. 제가 8만원이 목표가인데 치고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10만원에 팔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뭐 중구난방으로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 첨보 막 섞였는데 결국 솔브레인 홀딩스의 핵심은 전해액이다. 전해액이 FEOC에서 벗어나면서 중국 기업을 발로 뻥 차고 이제 양극재가 한 번 돌고 엔캠과 솔브레인이 돈다. 엔캠이 먼저 올라갔고 솔브레인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10만원이 최종 목표다. 85,000원 이상에서는 50% 털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 첫 번째 시간에 왜 솔브레인 홀딩스가 최근에 올라가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공부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